오늘은 비교 구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비교 구문 춘데 오늘은 최상급을 가고 최상급. 최상급은요. 네. 어느 나라, 네. 속한 그룹 전체에서 가장 최고를 나타내기 쓰는 표현입니다. 자, 다시요. 최상급은 어느 나라가 속한 그룹 전체에서 가장 최고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형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형태는 보통 형용사나 부사구에 뭐가 없고요. 에 EST가 붙거나 혹은 most가 붙겠죠. most. 자, 일반적으로 EST가 붙는데요. 그러면 most는 언제 붙냐? 비교급과 똑같습니다. most는요. 네, 단어, 단어의 음절이 3개 이상일 때요. 자, 여기서 음절이라고 하면 네, 모음이라고 합니다. 음절은 모음이요, 모음. 그럼 영어에서 모음은 에, 이, 오, 우가 있겠죠. 그럼 예시를 하나 들어봅시다. 네, 중요한이라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important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보시면 I가 하나, 그리고 O가 두 개, 자, 그다음 세 번째, A 세 번째. 그럼 얘는 important가 아니고, funniest가 아니고, most important 라고 형태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요. 해석은, 네, 가장 뭐뭐한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또 이제 최상급 쓸 때 자주 쓰이는 표현, 최상급 표현들을 알아볼게요. 최상급 표현은 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최상급 온 다음에 네, 오브 복수 명사가 와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집단들 중에서 가장 뭐뭐한 거잖아요. 뭐뭐 중에서 네, 가장 뭐뭐한 혹은 하계로 해석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보면 요거는 두 번째 표현에 있습니다. 단수명사가 있어요. 최상급 그대로고요. 인 다음에 단수명사요. 요거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네, 뭐뭐에서 이건 집단이니까 아시겠죠? 가장 뭐뭐한 혹은 하계로 해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네, that 그리고 주어 have 혹은 has ever pp로 하겠죠. 요거는 지금까지 내 경험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 지금까지 뭐뭐한 중에 가장 뭐뭐한 혹은 하해. 자, 그럼 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 복수명사 가세요. 자, 요걸로 해볼게요. 그는 가장 똑똑한 학생들 중 한 명입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He is one of the most. He's a smart. He's one of the smartest student in the class. 뭐 이렇게 가실 수도 있겠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렇게 하겠죠. 그가 반에서 키가 가장 큽니다. He is the tallest student in class. 여기 보시면 이번엔 단수 명사죠. 어느 집단이니까요. 됐나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that과 has ever pp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상급으로 사용하는 표현들은 여기까지였고요. 근데 최상급을 이용한 표현이 있는데 이번에는 네, 가장 뭐뭐 하나로 나타내고 싶은데 원급과 비교급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네, 네,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이 있어요. 네. 그게 뭐가 있냐면 부정어, 비교급 A가 있고요. 네. 요거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게요. 다음 뭐가 있냐면 A 비교급 N, any other 단수 명사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요거는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럼 얘는 예시를 들기 전에 해석이 어떻게 됐냐면 A보다 더한 것은 없다. 결론은 이게 최고다라는 의미겠죠. 그럼 얘는 어떤 의미면 A가 다른 어떤 명사보다 더 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문을 하나만 들려드릴게요. 자, 그럼 얘는 뭐냐면 네, 이렇게 하면 돼요. Nothing is 여기 잘못되네.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money라고 가볼게요. 자, 부정어라고 그랬죠? 그럼 nothing 자체가 부정어입니다. 해석을 하면은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돈이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드려드렸고요. 돈보다 중요하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퀄 뭐요?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표현을 사용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요거 있죠. A가 다른 어떤 명사보다 더한 거. 네, 요렇게 해볼게요. 김치 is eaten by Koreans than any other food. 해석을 하면 김치는 한국인에 의해서 어느 음식보다 많이 먹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제일 많이 먹습니다. 결론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음식 뭐라고요? 김치가 되겠죠. 김치. 네, 김치는요.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 멈추고 저희가 가정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가정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는 원급이나 비교급을 이용해서 만드는 최상급 표현들이었고요. 이번에는 그냥 원급과 비교급 그 자체로 의미가 해석되는 게 있습니다. as, 원급, as possible이 있어요. 자, 얘는 일단 요것만 알아두세요. 가능한은 뭐뭐 하게. 가능한 뭐뭐 한. 혹은 하게로 해석이 되고요. 다음 더 비교급입니다. 네. 얘는 뭐뭐 하면 할수록 하다. 더 하다. 다음 또 뭐가 있냐면 비교급 and 비교급이 있습니다. 얘는 점점 더 뭐뭐 하게. 혹은 뭐뭐 하게. 이렇게 되는데 예문 하나씩 해볼게요. 자, 집에 가능한 한 빨리 오세요. 너는 집에 가능한 한 빨리 와야 돼. 그걸 어떻게 하면 you should 뭐 해야 되죠? come back home as 자 빨리가 여기서는 quickly보다는 뭐 as soon으로 할게요. 곧 as soon as possible로 갈게요. 저기. 자, 요 문장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너는 집에 와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자, 두 번째 가면은 요번엔 더 비교급 and 더 비교급으로 가볼게요. 요건 어떻게 되냐면, 자, 너가 더 많이 먹을수록 살이 어떻게 될까요? 찐다는 이.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The more you eat, the more you will be.
이렇게 갈 수 있겠죠. The more you eat, the more you live fatter.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번에는 비교급인데 비교과학이요. 자, 지금 비가 더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럼 이 it is raining heavier and heavier.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it is raining heavier and heavier. 그러니까 많이가 여기서는 hard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heavier. 날씨 표현해서 heavier로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가정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정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가정법은요. 저는 일단 뻥이라고 얘기합니다. 뻥이라고 하면은 일어날 가능성이 보여요. 현저히 네, 이렇게 얘기해서 뻥입니다. 뻥. 그냥 안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네는 보통 가정법의 본체를 저희가 가정법은 너희가 많이 들어보긴 봤을 거예요.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이런 의미가 있는데 가정법 본체는 뭐뭐라면이라고 해석되는 건 누가 있을까요? if가 있는데 if가 본체는 아니고요. 요 아이들이 본체입니다. would, should, might가 본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너희가 조금 더 어려운 가정법을 나중에 배울 거거든요. 거기에서는 if가 생략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if의 자리가 바뀔 수도 있어서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래도 요 개념을 자꾸 가지고 가셔야 나중에 가정법을 이해하는 데 한층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가정법은요,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가정법 과거가 있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어요. 그럼 얘 형태부터 가봅시다. 얘는요, if가 오고요. 자, 이 표는 우리가 저번에 했습니다. 부사절에서 접속사니까 뒤에 누가 와야 돼요? 주어가 와야 되고요. 그리고 동사가 와야 되는데 과거라면서요. 가정법 과거라면서 그럼 과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누구 있을까요? 주어가 아니고 동사죠. 그러면 동사, 네, 과거 동사 쓰셔야 되죠. 자, 근데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가정법은 뻥이라면서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데요. 보통 우리가 비동사를 쓸 때는요, 주어에 관계없이 항상 were 씁니다. 아시겠죠? 주어에 관계없이 항상 were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맞고요. 이제 그럼 가정법 본체가 언제 나올까요? 여기 뒤에 나오죠. 그럼 얘도 주어 그리고 네. 근데 이번에는 조동사 똑같이 과거가 와야 됩니다. 조의 과거. 그러면 보통 우리가 조동사 뒤에는 뭘 써야 될까요? 동사 원형을 쓰셔야겠죠.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쓰시면 이게 완성이 됩니다. 잠시만요. 이게 좀 커서 이렇게 갈게요. 동사 원형.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고요. 해석은 어떻게 되는데요? 해석은 자, 과거인데요. 이게 뻥이라서 똑같이 과거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해석은 현재처럼. 그러면 뭐뭐라면 뭐뭐할 텐데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f절 전체는요. 전체는 ADM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안에서 주어 동사 찾는 건 친구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세한 건 제가 첨삭으로 봐드릴 거라서 여기는 짧은 강의 영상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거 한번 해볼게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내가 돈이 많다면 너한테 집을 사줄 수 있을 텐데. 네. 자, if I had a lot of money. 자, I could 사주는 몸 할 수 있을 텐데 물론 I could buy a house for you. 이렇게 저희가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과거는 근데 해석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뻥이니까 과거를 절대 믿지 말라고요. 과거지만 해석은 현재처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형태부터 보시면 똑같아요. if, 그 다음 주어가 오고요. 과거, 과거 완료라며. 그럼 과거 완료 어떻게 될까요? had, pp가 와야겠죠. 동사의 경우는. 그럼 여기가 지금 왔습니다. 그럼 뒤에 또 뭐 해야 되죠? 조동사 또 해야 되죠? 자, 그럼 이번 똑같이 조동사 과거가 와야 돼요. 그런데 원래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시제가 뭐였나요? 과거 완료였어요. 그러면 had pp가 원래 형태의 그거였는데 조동사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동사 원형이 와야겠죠. 그러면 had pp가 아니고 have pp로 됩니다. 이게 형태였고요.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네, 과거 완료인데 이게 시제를 한 시제씩 밀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과거 완료가 아니고 해석은 과거처럼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그러면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자 그럼 똑같이 가볼게요. if 내가 돈이 많았더라면 너한테 집을 사줬을 텐데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똑같은 예문으로 제가 바꿔볼게요. If I had a lot of money, I could have bought a house for you 로 가시면 됩니다. 요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중요한 부분 하나만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에서 본체가 if였나요? if가 아니었나요? if가 아니었고요. 조동사였습니다. 조동사는 어떤 종류가 있었죠? 네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would, could, should, might가 꼭 왔어야 됐어요. 아시겠죠? if는 나중에 사라지거나 아니면 위치가 바뀌어서 if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본체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럼 가정법 거의 다 끝났거든요. 요번에는 without이라고 네, without 가정법이 있어요. 요거는 네, 약간 가정법에 뭐가 추가되었냐고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가정법에 네,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정. 그럼 얘는 해석을 또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동사 부분을 보셔도 되고, 네. 조동사 부분을 보셔서 지금 친구들이 해석을 과거처럼 할 건지, 현재처럼 할 건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잠시 후에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